이제는 빌라를 사면 안 되는 이유, 특히 신축 빌라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고집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못 네, 꺾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그럼 어떤 거 투자해야 그나마 조금 안전하겠다라고 하시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러면? 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해드렸었던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빌라는 사지 마라 였었지만 그래도 기어코 사야겠다라고 하면 일단은 신축 빌라 사지 마라. 그 신축 빌라를 사지 말라라고 했었던 이유들은 앞에 이야기했었던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하자면 일단은 개발 가능성이 없다. 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노후도도 일단은 걔 때문에 깨질 수가 있고 입주권 여부도 좀 복잡하고 뭐 설령 구역 지정되고 입주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구축 빌라들의 대지 지분들이 더 높아요. 신축 빌라들은 일단은 막 세대수를 여러 개로 쪼개놨기 때문에 일단은 대지 지분도 상대적으로 작고 감정평가가 사실 잘 안 나오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신축 빌라보다는 구축 빌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일단은 먼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빌라를 만약에 산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빌라는 일단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빌라들. 그러니까 내가 진짜 빌라를 살 거다라고 보면 가장 심플하게 앞서서 얘기했었잖아요. 계속 강조드리는 거가 노후도 철근 콘크리트 30년 이상, 연화조, 기와조, 벽돌조 20년 이상 되는 애들의 건축물에 대한 면적이 전체 구역에서 대지 연면적 60% 이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충족한 데들이 구역 지정 요건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노후도는 좀 충족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데들을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직접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부동산 플래닝 가서 체크할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해드렸었고, 그렇게 해서 뭐 가는 거. 근데 그렇게 가도 그냥 그건 최소한의 요건이지 우리 필요 충분 요건은 안 된다라는 그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가능성 있으려면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가라는 얘기들도 많이 강조드리지만, 그래도 아무튼 그 돈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면 노후돈을 일단 기본적으로 충족한 데를 가라가 일단 첫 번째. 그럼 이제 두 번째, 노후도 충족하고 한 데들은 또 막상 찾아보면 이미 몇 군데 없기 때문에 비싸요 또. 비싸죠. 요새 뭐 피가 뭐 3, 4억씩 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뭐 강남에 있는 뭐 빌라 같은 경우는 3년 전이 지금이랑 뭐 1억도 안 올랐다는 이야기들 했었지만, 근데 지금 서울에 막 빌라들 막 수억 원씩 뛴 데들 보면 요건도 충족한 데들, 근데 요건도 충족 안 한 데들 막 바람만 타는 데들 있으니까 거기는 사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근데 진짜 요건 충족했다라고 하면 뭐 가능성은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그런 데들은 또 가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막상 찾아보면 거기도 금액이 어려워 라고 하면 일단은 개발 가능성 일단은 접어라. 그 자체가 개발된다라는 걸 포기하면 편해요. 일단 노후도가 안 맞는데 여기도 개발된다라고 하면서 어디 모 전문가가 투자 추천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접으세요. 그냥 차라리 아무런 이야기도 안 나오는 빌라가 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개발 가능성 있을 데를 가려면 확실하게 있는데 없는 데를 가려면 일단은 그 자체 개발이 안 되는 거는 인지하고서 내가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었을 때는 우리가 어딜 가냐면 좀 그나마 빌라는 잘 안 올라간다는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데를 보려면 그나마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는 데들 혹은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데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개발 호재는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무슨 경전천 뚫린데 몇 년 전부터 떠들던 이야기야. 뭐 여기 지하철 연장된대 도대체 언제 되는데, 뭐가 뭐 공원을 조성한대, 뭐가 들어선대 언제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맨날 지연되는 게 일상이거든요. 기자님도 맨날 취재하니까 뭐 언제 개통 예정입니다. 그치, 저희는 연기가 된 걸 챙기는 게 기사죠. 그렇죠? 맨날 연기된대.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약간 좀 접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호재가 있는 건 좋죠. 그런 건데 진짜 확실하게 좋아지는 건 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재개발 지역 인근, 뉴타운 지역 인근의 빌라들을 사라 라고도 해요. 이미 여기는 천지개벽한다는 게 이미 구청도 오케이 했고 시도 오케이 했고 이건 100% 기다리면 된다고 하는 것들 주변으로 가라 이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기자님 혹시 옥수동 네. 했었을 때 이미지 어떤가요? 옥수동 요즘 뭐
들어가고 싶은데 없어서 못 들어가죠. 옥수동이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막 산동네 달동네 그쵸. 이미지였잖아요. 그쵸. 거기 막 산동네 빌라들 막 해서 경사 장난 아니고 했는데 옥수 12구역, 옥수 13구역 재개발 다 완료돼서 아파트들 들어서고 그러네. 여기 33평 가격 뭐 무슨 18억, 19억 뭐 이렇게 막 높게 올라갔었거든요. 사람들이 옥수동 하면 무시하는 동네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그 불과 몇 년 전인데 맞죠? 그렇죠. 근데 아파트는 일단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재개발 지역 대부분 완료돼서 아파트 촌이에요. 옥수동에 빌라들 많지 않은데 그래도 남아있는 빌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옥수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10년 전에 나 옥수동이야 라고 하면 거기 산동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게 동네가 또 달라지고 그러면 적어도 그 10몇 억씩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우리도 같이 가잖아요. 물론 아파트 주민들은 여기 빌라 친구들 별로 안 좋아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이거는 냉정하게 봐야 된다는 거죠. 뭐 되게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빌라 친구들끼리 가는 학교랑 나중에 개발이 완료돼서 야 아파트 10몇 억씩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우리도 같이 들어가는 거랑 동네가 달라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강남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강남 8학군에 막 끼어들어가려고 막 월세라도 들어가고 막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뭐겠어요? 주변 친구들을 좀 잘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옥수동 빌라를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옥수동이 이미 이미지가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 모범 예시처럼 이런데 그쵸. 제2의 옥수동을 찾아라 이런 그렇죠.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문희경 뉴타운을 예를 들어 볼게요. 동대문구가 솔직히 기자님 동대문구 이미지 좀 어때요? 아직? 뭐 조심스럽지만 뭐 거기에 청량리역이 개발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뭔가 낙후된 동네라는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지금 청량리 가보면 야, 그 전농 답심리는 이제 개발이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가격이 워낙 비싸지만 전농 답심리가 아닌 데들 가보면 야, 뭐 이제 시장판에 그렇죠. 무슨 빌라들 막 허름하고 이게 뭐 좋아지겠어라고 하지만 동대문구가 제2의 성동구가 될 거거든요. 성동구가 10년 전에 막 개발이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성동구 보면 막 뉴타운들 막 들어서고 재개발해서 아파트들 신축 들어서고 엄청 좋아졌잖아요. 동대문구도 딱 10년 전에 성동구 생각해보면 좋아요. 지금의 동대문구 보면 안 보이지만 와 지금 청량리 쪽에서도 막 재개발 있고 제기동 재개발, 용두동 재개발 그 다음에 이문희경 뉴타운, 정문낙심리 뉴타운 하면서 막 다 들어서게 되면 훨씬 천지개벽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문희경 뉴타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이문동 휘경동이 우리가 서울에서도 연탄 떼던 동네가 이문동이었어요. 그만큼 도시가스도 안 들어가는 그런 동네가 뭐 얼마나 좋았겠어요. 거기가 완공되면 막 엄청나게 달라질 곳이 있거든요. 지금 그래도 물건이 없어요. 정말 귀해요. 근데 내가 그 동네를 못 가면 이문희경 뉴타운 옆에 개발이 아직 안 된 데들 구역이 해제된 데 아니면 구역에서 빠져나간 데들 그러면 똑같은 이문동 애들 학교 가는 데랑 여기 동네가 바뀌어지면 이문희경 뉴타운 만 세대 넘게 신축 아파트가 싹 들어서고 여기 신축 아파트도 33평형 막 15억 16억 이렇게 가버리면 주변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렇게 주의해야 할 점이 그러니까 약간 딱 듣다 보면 사야겠다면 그리고 약간 플랜 B로서의 대안을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금도 여유롭지 않고 맞지? 아파트 들어가기 여유롭지 않고 노후주택 개발 확정된 곳들 들어가기 여유롭지 않다면 이런 것들 노려봐라라고 하는 플랜 B를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꿀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그 이델리 신문을 열심히 보시면 어디가 개발이 될 거고 그 주변에 빌라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구독 좋아요 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뭐 주변 개발 호재를 노려라. 또 뭐 추가적으로 판단해 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진짜 오히려 신축 빌라는 이 정도에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진짜 거주에 포커스다. 제가 개발 가능성을 보면 신축 빌라는 빼란 얘기했지만 또
너무 오래된 빌라는 또 거주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신축을 가고 싶어요라고 하면 일단 분양은 피해요. 신축 빌라를 가려고 하면 일단 분양은 피하시고요. 분양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빌라를 추천했었을 때 그 분양 또 뭐 옵션도 막 집어넣고 요즘 뭐 엄청 잘 지어놓거든요. 그럼 뭔가 눈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일단 인근 시세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고요. 제대로. 그러면 만약에 진짜 신축을 갈 거다라고 하면 일단 분양된 것보다도 그냥 그 옆에 일단 분양이 한 차례 완료되고 그런 일단은 빌라를 열심히 홍보하시는 분들의 이제 관심사에서 좀 벗어난 뭐 한 4년차, 5년차 되는 신축 빌라들의 가격들이 얼마인지 봐서 얘네들 신축 빌라가 뭐 예를 들어 4억이래. 네. 근데 지금 분양하는 데는 막 4억 5천, 5억에 주고 있어. 좀 과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좀 웃돈이 붙어 있는 거고 만약 얘도 4억인데 뭐 4억에도 거래가 되고 있어요. 실거래가가 찍혀 있어. 근데 신규로 분양한 애들도 뭐 한 4억 2천 정도야. 그거 더 새 건데 뭐 2천만 원 정도는 합당하게 줄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가도 되는데 대부분 더 비싸다. 이거. 웃돈이 더 붙어 있어요. 아. 많이 붙어 있어서 내가 이만큼 지불할 만한 게 합당한지 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제 4년차, 5년차 신축을 보는 게 좋고 그리고 뭐 20년차에 있는 애들은 오히려 좀 주변이 완벽하게 노후도를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좀 지나가서 또 될 것도 같다 싶으면 좀 그래도 내가 좀 개발 얘기가 없어도 조금 부동산 풀린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봤었을 때 지역이 그나마 이 구역은 좀 이 친구들이 안전하다. 좀 노후도가 된 것 같아 라고 하면 차라리 그 동네 재개발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조그맣게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구획별로 봤었을 때 그나마 신축 빌라들이 몰려 있는 데보다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제가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얘기가 왜 예정지 투자가 위험하냐면 가능성이 너무 낮기 때문이에요. 로또에 가깝거든요. 그런 건데 그래도 좀 희망을 갖는다면 조금 주변이 좀 노후한 데들 그런 데들 가는 그쵸. 것도 어차피 투자할 거라면 그나마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데가 그쵸. 나으니까 그쵸 그런 거죠. 이거는 저는 사실 신축 빌라 갈 거면 분양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아닌 거네요. 이거 그쵸. 저도 많이 배웁니다. 수동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아이러니하게 빌라 투자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저것 따지면서 내가 하나하나 체크하느니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되게 아이러니한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겠다면 아까 말씀하신 조건들 체크해서 하는 게 좋겠다. 뭐 이 정도만 체크하면은 좀 끝날까요 체크리스트는? 그쵸. 간단하게? 말했던 것처럼 일단은 정상 상품군에 못 들어갔다. 차 선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사실 이걸 인정하고 보고서 가야 된다. 아마 댓글에 분명 욕을 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좀 표현을 세게 한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당연히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현실이거든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게 아니라 남의 눈에 좋아 보여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요. 이거를 인지해야지 우리가 다들 이게 투자 가치가 있을까가 궁금하니까 이 영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냥 내가 만족하고서 신축 빌라 사가지고 분양 받아서 그냥 내가 20년, 30년 살 거다 보금자리처럼. 라고 하면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내가 팔 거 아닌데 뭐가 상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 선택을 가더라도 그래도 괜찮은 거 고르는 것들 그런 사람들의 대중적인 시각들이 어떻게 가는가 남의 눈에 좋아야 내 집의 가치를 판단해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빌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올라갈 빌라들 꼼꼼하게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소장님께서 해주신 체크리스트를 하나 체크해 보시면 그래도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좋은 귀한 시간 마련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복덕방 기자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